어쨌든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농민, 실질교사 같은 이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한 좀 이제 대책을 좀 내기 위해서 증언대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층, 특히 청년 계층 쪽도 좀 지금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좀 잇따라지고 있어서 청년유년과 함께 이제 청년 페이지가 간담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드리고 바로 우리 김동민 부대표하고 우리 이찬 청년유년위원장님 좀 인사말 듣고 그다음에 증언 듣고 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오늘 김종민 부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유년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유년의 김영민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소중하게 좀 증언해 주실 청년 노동자 그리고 대학생 두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박예희 대표 송하민 우리 청소년유년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도영 정의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조금 듣는 관계로 오시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대표님 인사 한 말 오늘 듣겠습니다. 네,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년 피해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위원회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또 대학생단체를 대표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의당이 이제 코로나 위기센터 119 민생센터로 전국의 후보 캠프를 다 전환하고 중앙당 선대위도 민생센터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주로 각 지역의 민생 피해자 실태 조사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주로 만날 수밖에 없어서요. 자영업자 위주로 실태 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전화를 상담 전화, 제보 전화를 개설했는데 그쪽으로 청년들의 여러 가지 민생 피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노동자나 장애인, 청년, 이렇게 농민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 부문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재난이라는 게 아래서부터 옵니다.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잔혹하게 오는 게 또 재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 실직, 일자리가 끊기게 되면 충격이 2배가 되고 재난 정도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나 주거 부담이 워낙 전체에 차지하는 부담이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거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취생은 월세를 내야 하는데 대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지금 열고 있지 않아서 고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직면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고 있는데 주로 이 대책이 기업이나 자영업자 또 일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기금 등에 보통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은 세워지고 있는데 청년 계층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서울시가 지금 한 500명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 정도 소득보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거나 이제 아직 열리지 않은 것도 있어서 수업권, 실습권 등의 침해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입학금, 등록금 모두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입학식 등에 드는 부대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소아 의원의 대표벌의 입학금에 대한 폐지가 이미 결정이 됐고 23년도에는 이미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전액은 지금도 돌려줘도 되고 반환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대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고 정의당 학생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역시도 수업권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 반환을 포함한 반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 당국의 일정한 예산이나 재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국가가 일정하게 보존안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의미 있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숫자를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시겠지만
워낙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롭기 때문에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프리랜서 지원한 것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선해서 연결해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직접적 지원의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는 조금 더 강한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1, 2개월 정도를 버티기가 힘든 것이 이제 주거비의 부담이 청년들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청년들에게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원적 출발점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나 하나는 알바나 비정직 청년 비정직의 경우는 재난의 상황에 기초해서 본다면 해고 금지를 일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고 금지를 일시적으로 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임금에 대한 보전을 국가가 해주는 방식으로 주거비라든가 일상의 생활에 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는 기본소득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국가가 일정하게 보전해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청년과 비정직의 경우는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해고를 강하게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고용이 유지되면서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국가 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1인 청년 주거비의 경우는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비슷하게 국가 지원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가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증언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얘기를 듣고 그걸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저희가 심상정 대표가 종합적인 이제 코로나 민생에 대한 대책안을 저희가 내게 되고, 화요일 날 저희가 이때까지 실태조사하고 오늘 증언대회를 쭉 벌렸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이제 국회에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하게 좋은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회 기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청년 유니온 이채연 위원장님 인사 한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희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 마련해주신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도 청년유니온도 관련해서 제보센터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그 청년들의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풍부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한 말 잘 들었고요. 오늘도 이제 소상공인 대출 시작되는데 이제 추경 예산 편성돼서 이제 대출 받으러 온 제 아는 한 분이 이제 그 자리에 가봤는데 한 70% 정도가 젊은 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공인 하시면서도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좀 자산 형성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자금난에 좀 시달리는 건 훨씬 좀 심하다는 반증이 좀 아닌가 싶고요. 좀 그런 데 대한 오늘 이제 여러 증언들을 좀 들어보고 정부도 좀 이제 이 계층적 특성을 좀 반영한 대책을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중한 이제 코로나 이후 피해에 대해서 좀 증언해 주실 분들 모시고 증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익명으로 하시길 원하셔서요. 우리 대학생 한번 모시고 우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교육자치국 소속이고 미술대학 회학과 소속인 대학생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피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회화를 전공하고 있으며
예체능 계열의 전공인 만큼 전공 강의의 대부분이 사실상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한 실기 수업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현재 전공 강의 대부분이 오프라인 강의 개강 시까지 개강을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프라인 강의 개강 시기를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첫 개강 1주 연기 공지 이후에 현재까지 2차례 오프라인 강의 개강 추가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차례의 공지가 있기까지 학교는 학생들과의 어떠한 상의도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실험 실습 수업에 관한 공식적인 공지는 개강 연기 공지 후에 한참 뒤에야 올라왔습니다. 이마저도 교수의 재량으로 대체 수업 방식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강은 계속해서 미뤄지는데 졸업 전시나 아니면 음악대학에 같은 경우에는 정기 연주회 같은 학과의 연례 행사들에 대한 안내는 온라인 강의 개강 이후에도 일절 공지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불안과 불만만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험 실습을 진행하는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학과의 경우에는 화학 성분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기실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회학과를 비롯한 미술대학의 실기 수업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 강의와 같은 일반적인 강의 방식으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악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용과나 체육과 또한 집에서 실기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공계열의 실험 실습 과목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래서 실험 실습을 하는 많은 수업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오프라인 수업이 절실함에도 학교는 교수의 재량이라는 무책임한 공지만 내놓을 뿐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실험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은 재량껏 학생들에게 개강을 잠정 중단하고 오프라인 수업 개강 후에 주말 보강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도 주말에는 개인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강 일정을 주말로 잡는 경우가 생겨서 학생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오프라인 강의 개강 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말 보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생계 유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교수가 온라인 강의 진행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음악대학의 한 수업은 학생들이 실기 진행을 위한 장소를 직접 사비로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실기실을 빌려도 수업을 화상통화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본부와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험 실습 그리고 실기 등 참여형 강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대학 본부를 강제해야 하며 대학 본부는 각 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적합한 강의를 학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대학 본부에서 온라인 강의 지침을 교수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침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 수업 시수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영상들이 올라오거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유튜브 링크 같은 링크만을 공지하는 등 지침 기준이 매우 느슨한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온라인 강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온라인 강의 연장 그리고 오프라인 등교 연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입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대학 운영 비용으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학교 방역 등의 돈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학교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시설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 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만큼의 질이 나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실험 실습 비용으로 인해 등록금을 학기당 100만 원 이상 더 납부하는 학과의 경우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 시설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고 입학식 등의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가 되면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나 입학금과 같은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학은 학교 안전 대책 및 학생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대학 소속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대학은 특별휴학 제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해당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학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중한 증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의 온라인 수업에 제약이 좀 있는 점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대학교가 온라인 강의 시행하면서 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동안 우리 정의당 박예희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도영 대학생위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청년 노동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좀 피해를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알바 노동자입니다. 알바를 단순히 용돈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알바는 유일한 수입원이자 미래의 제품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그렇게 구직 어플을 통해 열심히 알바를 지원하고 수많은 면접과 시행착오 끝에 동네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첫날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쓸 거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이기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외에는 가게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장점이 많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오래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알바를 2명이나 쓰기 부담되셨는지 사장님께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연락한다며 무급휴직을 권유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 사장님의 권유를 거절하긴 힘들었기에 결국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급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하루하루 계속되다 보니 언제까지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불러주신다 한 약속도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뿐이라 많이 불안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서 수입원이 필요했고 전 다시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 때문에 제가 돈을 벌 방법은 단기 알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일할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보니 저뿐만 아니라 개강이 연기되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사정은 다양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워져서 급하게 일을 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당장 돈을 벌 방법은 그것뿐이라 계속 근무 신청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또한 코로나 때문인지 근무 신청을 해도 취소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물류센터조차 아예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저는 마지막 수입원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청년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경력도 학력도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고 일하게 된다 한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건 쉽지 않아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의욕도 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이젠 정말 절벽 끝에 내몰린 기분이 듭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절벽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함이 좀 많은데요.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면서 사실 이제 그 업종별 대책은 좀 내놓고 있는데 이제 계층별 대책은 전혀 이제 좀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자산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충격이 2배로 다가올 수 있고 임대료 문제나 좀 이런 데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 학비를 버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등록금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활동을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이제 좀 어려운 처지에 좀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이제 50만 원씩 2달 5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시간 이제 일하시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상당히 이제 소득 대체에 도움이 되는데 그 전일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최저임금 그 전일제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좀 안 돼서 그것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정의당의 이도영 대학생위원장님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학가에서 좀 생기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정의당 학생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고 이제 함께 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학생 당사자들이 배제된 온라인 강의의 개최 여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강의의 질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다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래도 심각했던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기숙사가 문을 닫거나 혹은 운영을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주거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유의할 만한 점은 대구 경북 출신의 학생들, 코로나19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대구 경북 출신의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하숙집 같은 경우엔 일방적으로 하숙이 취소되거나 코로나 검사를 강요받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제 방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없어서 학교 근처에 자취를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고향에 있는 경우에도 월세 비용을 그대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교는 이제 대부분 정문이나 혹은 이제 전체가 폐쇄되거나 혹은 도서관이나 취업상담소 등의 부대 시설들을 운영하지 않아서 학교 근처에서 현재 자취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단지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뿐 아니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대학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문화 시설들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점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박탈당하고 거주할 권리조차 그 위협을 받는 지금의 현실은 대학생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거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불완전 보고서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를 못 내도 이 사람이 집에 쫓겨나지 않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도 이제 그 저소득층 노동자들한테는 한 66% 정도 임대료를 그냥 지원해주는 현금으로 이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잘 반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오셨는데 혹시 청소년 쪽에서도 좀 이번에 좀 하실 이야기 좀 있으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위원장 송하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청소년위원회 노동 예산 말고도 이제 상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청년과 청소년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관련 사례부터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마스크가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서비스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측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고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말아라. 손님 앞에서 쓰는 일인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급하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례도 저희가 저희 상담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그리고 이제 몇몇 가지 이제 보통 취약계층 분들이 영세업장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보통은 앞에서도 이제 저기 청년유니온 조합원분이 발언해 주셨던 이제 사측에서 무급휴직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례가 저희 상담으로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급휴직 권고까지 넘어서 갑자기 어려우니까 해고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채용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화되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근로계약을 맺기로 채용하였지만 이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대책이 나올 뿐, 이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고용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생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최전선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의 문제들을 사실 정의당에서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증언이나 이제 실제로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우리 청년유니온에서 지금 실태조사 좀 하고 있고, 상담센터 지금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유니온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청년들이 좀 겪게 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뭐 상담이나 실태조사 기반으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위원장님한테 네. 위원장님 좀 이채연 위원장님이 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일거리가 많이 줄고,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금 입금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당장에 좀 생계가 어렵다 하시는 그렇게 토로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뭐 복리후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을 좀 지급을 했었는데 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게 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야근 수당을 원래 7시부터 줬는데 9시부터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게는 이제 복리후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크게는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무급휴직과 임금 삭감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도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원래는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뭐 오후만 출근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 이게 오후만 출근을 하게 돼서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면은 주휴수당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돼서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문제도 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금 삭감까지 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게 무급휴직과 임금삭감까지도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권고사직까지 좀 해고 통보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언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은 해고인 무급휴직인 거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임금이나 뭐 무급휴직 혹은 무급휴직도 연차로 소진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정 꺾기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독서실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돈을 내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시험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시험이 이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 계속 답답한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임금이 좀 삭감이 되고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청년유니온에서 사례를 이제 본부에서 받기도 하고 인천에서도 받고 대구에서도 받았는데요. 특히 대구에서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피해가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기업들 위주의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당장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들이 좀 없다 보니까 구직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은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급휴직이 강요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정부에서 이런 해고를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좀 경고를 주는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총에서 해고를 쉽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기적이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매우 이기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고를 쉽게 하는 일이 지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지금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 퇴사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일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일터에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말했듯이 이제 고용 유지와 임금 삭감, 그리고 그 고용 중지를 이유로 명확한 이유를 기록 등록할 수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고용 유지나 임금 삭감, 고용 유지가 되어야 하고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중지를 이유로 명확히 고용 중지가 되었을 때는 명확하게 해고라는 이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당한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월세를 못 내고 있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청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편입니다. 당장에 월세를 못 내고 있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는데 지역 화폐가 무슨 소용이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좀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도 많이 없어서 구직활동조차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의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감싸고 있던 안전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4대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감면이 그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의 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자금 대출 이자가 계속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라도 학자금 이자를 좀 나중에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당에서도 지금 저희가 뭐 이제 그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지금 한 63% 정도 이분이 받는 월급이 있으면 70% 우리가 유급휴직을 하면 이제 70%를 주는데 거기에 90%까지 이번에 보존해 준다고 해서 한 전체 급여로 하면 63% 정도 보존을 좀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안 하는 그러니까 대상인데도 안 하는 사업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연락 오신 분들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뭐 4대 보험 다 들었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 그냥 무급으로 휴직하고 안 하고 나가라. 좀 이런 제보는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해고 제한 조치 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3개월간 금지를 시킨 상태 유럽 국가들 일부가.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정도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시장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는데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를 거의 못 받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식 노동자 보호 수준이 한 30% 이하다. 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프리랜서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독립도급업이라 그래가지고 고용보험 대상으로 다 포함시켰더라고요. 다. 그래서 좀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게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 다 들었고 들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걸 다 모아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뭐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 좀 들으면서 우리 박예희 부대표님 혹시 일단 뭐 마무리 발언 하시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편하게 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우리 박예희 부대표님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텐데 와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보를 통해서 이제 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많지만 특히나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소외되었던 장애인 학생들의 문제라거나 뭐 대책이 좀 중요한 대한 문제에서 좀 크게 다뤘고 특히나 임대료를 고향이 유형 지역이라서 수업도 안 듣는데도 계속 이제 이곳에 살아가면서 내는 임대료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는 애초에 이제 수원이 대학 때문에 살게 된 곳이지만 이제는 이제 정주하는 지역이 되어버려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여서 좀 그 부분에 좀 충격이 컸습니다. 우선 지금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나 당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해고 제한 조치를 한다기보다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임대소득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 50%나 뭐 70%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뭐 건물 두 채 세 채 있거나 사업장에 임차를 하도록 해주고 있는 사업장은 그걸 당장 임대료를 그만큼 가져가지 않아도 생계에 타격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강력하게 다시금 그것들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해고 제한을 하고 또 임금 보전을 하고 이런 보험료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좀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고요. 사실 오늘 한 2분 정도 더 오시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에 뛰어나는 거 하시는 분하고 엔지니어, 가수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더 오시기로 해서 이제 이분들 이제 증언은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이 증언 시간 다 끝나서 이거 사후 보도자 낼 때 이 두 가지 이제 좀 포함해서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신데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전체 이제 공적인 발언 순서 다 마쳤고요.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자유롭게 좀 우리 다음에 청년 대책, 우리 대학생 대책 어떻게 낼지
좀 편하게 좀 토론하는 시간 좀 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 할게요. 네.